그리고 포고령 1위와 함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거 비상입법기구 설치에 관련된 문건이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최상목 지금의 대행에게 당시에는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문건을 하나 줬다는 거죠. 예, 최상목 대행의 지금 증언인데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최상목에게 내가 준 적이 없다. 예,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뿐.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만들었고 그러면 받은 사람은 있으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성자 김용현 전 장관 맞다. 윤 대통령이 그런데 최상목에게 검토하라고 준 것이다. 근데 오늘 발언을 좀 들어보니까 내가 직접 줬다.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오늘 정확한 워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이 최상목 기획부 장관에게 쪽지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그게 안 됐고 본인도 그래서 실무자를 통해서 최상목에게 그 쪽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고 최상목도 다시 한 번만요. 김병현 평론가님. 김용현이 실무자에게 그 쪽지를 전달했고 그 실무자가 최상목에게 쪽지를 전달하게끔 했다. 그러니까 중간에 실무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김용현 본인도 아닙니다. 대통령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목의 정확한 진술은 되게 약간 뭉개는 진술이었는데 대통령과 같이 있는 공간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 쪽지를 전달했다. 고 진술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대통령이 나에게 줬다라고 정확히 진술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발언으로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실무자에게 최상목에게 전달하라고 해서 쪽지를 줬고 그렇게 해서 전달된 것으로 김용현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런 진술들이 상당히 저는 좀 가슴이 아픈 게 그럼 또 이 실무자는 또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던 여러 등장인물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실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실무자가 맡았던 역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어떤 비서관 아니면 어떤 수석이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다시 또 쭈러리 그에 연계되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쪽지 안에 등장했던 글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비상입법기구를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실패했으니까 그게 시도다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김용현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쪽지가 전달됐다 하더라도 계엄은 선포가 됐고 그 사전 기획과 모의가 있었고 그 결과물의 페이퍼가 전달됐는데 실패했어. 그렇다면 이 위헌적 계엄 시도 시행조차도 결국은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위헌적 계엄이었다라고 하는 그 시각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 지금 이와 같은 주장은 사건을 오히려 확대시키고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혹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다수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우려가 듭니다.